피터 드러커의 5가지 경영 원칙은 단순한 경영서가 아니라 조직과 개인이 자신의 존재 이유와 방향을 끊임없이 탐구하도록 이끄는 강력한 안내서야. 드러커는 이렇게 묻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 한마디는 조직이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움직이는지를 깊이 고민하게 만들어. 예를 들어 한비영리 단체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은 단순히 기부금을 모으는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진짜 사명임을 깨달았어. 드러커의 부드럽고 명쾌한 통찰은 마치 오랜 친구가 다정하게 조언을 건네는 듯한 느낌을 주어. 오늘은 이 책의 핵심을 깊이 파헤치며 왜 이 책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경영의 고전으로 사랑받는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야기해볼게. 책의 줄거리와 구체적인 예시. 피터 드러커의 5가지 경영 원칙은 피터 드러커가 조직, 특히 비영리 단체와 기업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전략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답해야 할 5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된 책이야. 이 질문들은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조직의 본질을 꿰뚫고 지속 가능한 성공으로 이끄는 강력한 도구지. 드러커는 조직이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강조해. 이 질문들은 사명, 고객, 고객의 가치, 결과, 그리고 계획이라는 5가지 핵심 주제를 다루며 조직이 방향을 잃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지. 책은 이론뿐 아니라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질문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줘. 첫 번째 질문,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조직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맞춰. 사명은 조직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정의하는 근본적인 출발점이야. 예를 들어 한 지역 병원이 이 질문을 고민했을 때 그들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한다는 표면적인 사명을 넘어 지역, 사회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한다는 더 큰 목표를 발견했어. 이를 바탕으로 병원은 단순히 질병 치료에 집중하던 기존 방식을 바꿔 지역, 주민을 위한 건강 교육 프로그램과 예방 캠페인을 시작했지. 이 과정에서 병원은 환자뿐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와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어. 드러커는 사명이 너무 거창하거나 모호하면 안 된다고 강조해. 사명은 간결하고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야. 예를 들어 한 소규모 도서관이 이 질문을 통해 책을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지적 호기심을 키우는 공간이라는 사명을 정의했어. 이 사명은 도서관이 단순히 책 대여를 넘어 독서 모임, 작가 강연, 어린이 프로그램 같은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지. 두 번째 질문,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이 질문은 조직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명확히 하도록 도와줘. 여기서 고객은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아. 조직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 즉 직원, 파트너, 지역, 사회까지 포함해. 예를 들어 한 교육 비영리 단체가 이 질문을 고민했을 때 그들의 주요 고객이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 심지어 지역, 사회 전체임을 깨달았어. 그래서 그들은 기존의 학생 중심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학부모를 위한 교육, 워크숍과 교사를 위한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을 추가했지. 이 변화는 조직의 영향력을 크게 키웠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전달할 수 있었어. 또 다른 예로 한 소규모 제과점이 이 질문을 통해 자신들의 고객이 단순히 빵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순간을 기념하려는 사람들임을 알게 됐어. 그래서 그들은 맞춤형 케이크와 이벤트 디저트 서비스를 도입하며 고객층을 확장했지. 세 번째 질문, 고객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이 질문은 고객의 필요와 기대를 깊이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 조직이 고객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도 공허해질 수 있어. 예를 들어 한 소규모 커피숍이 질문을 통해 고객이 단순히 커피 맛뿐 아니라 편안한 분위기와 친절한 서비스를 중요시한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그들은 인테리어를 따뜻하고 아늑하게 바꾸고 직원들에게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교육을 했지. 결과적으로 고객들이 더 자주 방문했고 충성도도 높아졌어. 또 다른 사례로 한 피트니스 센터는 회원들이 단순히 운동기구보다 건강한 삶을 위한 동기부여를 원한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그들은 그룹 운동 클래스와 개인화된 코칭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회원 유지율이 크게 향상됐지. 드러커는 고객의 가치를 이해하는 게 조직의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해. 네 번째 질문, 우리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조직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평가하도록 도와줘. 성과는 단순히 숫자로만 측정되는 게 아니야. 고객의 삶에 미친 긍정적인 변화, 사회적 영향, 그리고 사명 달성 여부가 진정한 결과야. 예를 들어 한 자선 단체가 이 질문을 통해 기부금 사용 내역을 분석했더니 기부금의 상당 부분이 행정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 이를 계기로 그들은 기부금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달되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했지. 또 다른 예로 한 스타트업이 이 질문을 통해 매출 성장률뿐 아니라 고객 만족도와 직원 행복도를 결과 지표로 추가했어. 이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가 높아졌고 이는 고객 경험 개선으로 이어졌지. 드러커는 결과가 단기적인 수치뿐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으로도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해. 다섯 번째 질문, 우리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앞선 네 가지 질문의 답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춰. 계획은 사명과 고객의 가치를 반영하고 결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해. 예를 들어 한 중소기업이 이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사명이 지속 가능한 제품 제공이라는 걸 정의하고 고객이 친환경 제품을 원한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그들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새로운 제품 라인을 개발하고 이를 마케팅 전략에 반영했지. 이 계획은 단기적인 매출 증가뿐 아니라 장기적인 브랜드 신뢰도 구축으로 이어졌어. 또 다른 사례로 한 지역 커뮤니티 센터는 이 질문을 통해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계획을 세웠어. 그들은 지역 노인들의 외로움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활동을 기획했고 이는 지역 사회의 결속력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지. 핵심 메시지, 드러커의 5가지 질문은 조직이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고객 중심으로 사고하며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내기 위해 끊임없이 자문해야 하는 본질적인 도구야. 이 질문들은 단순히 경영 전략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재발견하도록 이끌어.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 1. 사명의 중요성. 사명은 조직의 나침반이야. 명확하고 간결한 사명은 조직의 모든 결정과 행동의 기준이 돼. 사명이 없거나 모호하면 조직은 방향을 잃고 구성원들은 혼란스러워져. 예를 들어 한 비영리 단체가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모호한 사명 대신 모든 아이에게 맞춤형 학습, 경험 제공이라는 구체적인 사명을 세우며 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어. 고객 중심 사고. 조직은 고객이 누구인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끊임없이 탐구해야 해. 고객의 필요를 이해하지 못하면 조직의 노력은 공허해질 수 있어. 드러커는 고객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조직의 존재 이유로 보았지. 예를 들어 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고객이 단순히 기능 많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원한다는 걸 깨닫고 UI UX 개선에 집중한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줘. 3. 결과의 재정의. 성공은 단순히 숫자로 측정되는 게 아니야. 진정한 결과는 고객의 삶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 사회적 변화, 그리고 조직의 사명 달성 여부로 평가해야 해. 예를 들어 한 환경단체가 나무 심기 캠페인의 성공을 단순히 심은 나무의 수로 평가하지 않고 지역 생태계 복원에 미친 영향으로 측정한 사례가 있어. 4. 계획의 실행.
질문만 던지는 걸로는 부족해. 답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해. 계획은 유연해야 하며 환경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조정되어야 해. 예를 들어 한 패션 브랜드가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계획을 세우며 친환경 소재를 도입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캠페인을 벌였어. 자기 성찰의 필요성. 드러커는 조직이 정기적으로 이 5가지 질문을 던지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해. 자기 성찰 없이는 조직이 정체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 이는 마치 우리가 주기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과 비슷해. 예를 들어 한 스타트업이 분기마다 이 질문들을 점검하며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어. 이 책의 시사점은 단순히 경영자나 비영리 단체 리더에게만 국한되지 않아. 개인, 팀, 심지어 정보기관까지 5가지 질문을 통해 자신의 목적과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어. 예를 들어 개인이 질문을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삶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줄 거야. 한 개인이 내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를 고민하며 가족, 동료 혹은 커뮤니티를 떠올린다면 그들의 일상적인 선택과 행동이 더 의미 있게 변할 수 있어. 예를 들어 한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이 질문을 통해 자신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깨달았어. 이로 인해 그는 단순히 디자인 작업을 넘어서 클라이언트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더 깊은 관계를 구축했지. 또한 이 책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특히 유용해. 디지털 전환, 환경 문제, 사회적 책임 같은 새로운 도전 과제 속에서 조직은 끊임없이 자신을 재정의해야 해. 드러커의 질문은 이런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 예를 들어 한 테크 스타트업이 시장의 빠른 변화에 휘둘릴 때 이 질문들을 통해 고객의 핵심 니즈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확장을 줄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세울 수 있었어. 이는 마치 폭풍 속에서 배를 안정적으로 몰기 위해 나침반을 사용하는 것과 같아. 이 책은 또한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해. 리더는 단순히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의 사명을 명확히 하고 구성원들이 그 사명에 공감하도록 이끄는 사람이야. 드러커의 질문은 리더가 팀과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신뢰와 협력을 구축하도록 돕지. 예를 들어 한 팀 매니저가 이 질문을 팀 회의에서 활용하며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새로운 프로젝트 방향을 설정했고 이는 팀의 단합과 창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어. 더 나아가 이 책은 조직뿐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어. 예를 들어 한 대학생이 이 질문을 통해 자신의 커리어 목표를 재정해야 하며 단순히 좋은 직장을 얻는 데서 나아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을 찾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어. 이처럼 드러커의 질문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는 데도 큰 도움을 줘. 다른 사람들의 반응.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드러커의 단순하면서도 깊은 통찰에 감탄하곤 해. 아마존 리뷰를 보면 한 독자는 이 책은 복잡한 경영 이론을 단순화하면서도 조직의 본질을 꿰뚫는다고 평했어. 특히 비영리 단체 리더들은 이 책이 실질적인 가이드북처럼 느껴진다고 말해. 한 비영리 단체의 CEO는 이 책을 읽고 조직의 사명을 재정해야 하며 기부금 사용 효율성을 30% 개선했다고 후기를 남겼지. 그는 특히 우리의 결과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했어. 기업인들 사이에서도 이 책은 큰 반향을 일으켰어. 한 중소기업 오너는 엑스포스트에서 드러커의 5 질문 덕분에 우리 회사의 마케팅 전략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고객의 가치를 재정의한 후 매출이 20% 증가했다고 공유했어. 그는 고객이 원하는 게 단순히 제품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경험임을 깨닫고 고객 서비스와 브랜드 스토리텔링에 더 투자했다고 했지.
또 다른 기업인은 이 책이 조직의 혼란을 정리하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줬다며 특히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조직에 강력히 추천한다고 했어. 반면 일부 독자는 책이 너무 간결해서 더 많은 사례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원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어. 한 독자는 드러커의 질문은 훌륭하지만 이를 실제로 적용하려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자조차도 이 책이 조직의 전략적 사고를 자극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어. 또 다른 리뷰에서는 이 책은 짧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깊은 통찰을 담고 있어. 여러 번 읽을수록 새로운 깨달음을 준다고 평가했어. 학계에서도 이 책은 주목받았어. 경영학 교수들은 드러커의 질문이 학생들에게 조직의 전략적 사고를 가르치는데 훌륭한 도구라고 평가해. 한 교수는 이 5 질문은 MBA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다뤄야 할 주제라고 언급하며 학생들이 실제 사례에 적용해보며 전략 수립의 핵심을 깨닫게 된다고 했어. 예를 들어 한 경영학 수업에서 학생들이 가상의 비영리 단체를 설정하고 이 5 질문을 적용해 전략을 세우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학생들은 이를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했지. 마무리와 독자의 의견. 피터 드러커의 5가지 경영 원칙은 단순한 경영서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이 5가지 질문은 조직이든 개인이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누구를 위해 일하며 어떻게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고민하게 해. 나도 이 책을 읽으며 내 사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봤고 그 과정에서 내 일과 삶의 우선순위가 조금 더 명확해졌어. 특히 고객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라는 질문은 내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겠지. 너는 이 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혹시 드러커의 5 질문을 너의 삶이나 일에 적용해 본 적이 있다면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궁금해.